반갑습니다. 셋다한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 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47강 개견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개견자이고 개의 역할에 관한 한자들입니다. 개의 특성과 주변에 비치는 역할을 표현할 것입니다. 세트 한자 147강에서는 개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들로 모였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개견자입니다.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큰대자와 위치를 의미하는 점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대자에 해당되는 크게 팔을 벌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조자에 해당되는 위치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개견자여서 개견자가 표현하는 그 개는 사람의 어깨에 올라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는 특히 사람에게 친근한 동물입니다. 예전에는 사냥용이나 경비용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애완용이나 반려견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보다 사람에게 더 가까운 동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견자는 개가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큰대자는 사람이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어깨로 올라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개가 사람과 생활을 함께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개견자는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탄 동물이 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릴 복자는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 인자와 개를 의미하는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 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견자에 해당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엎드릴 복자여서 엎드릴 복자가 표현하는 그 엎드리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개는 엎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가 사람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로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를 경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까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개는 사람 앞에 오면 꼬리를 흔들며 친근함을 나타내고 또 그 앞에 엎드려서 저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개에게 누가 반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엎드릴 복자는 사람 앞에서 개는 엎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냄새 취자입니다. 냄새 취자는 냄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스스로 또는 자신을 의미하는 스스로 자자와 개를 의미하는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냄새 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스스로 자자에 해당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개견자에 해당되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냄새 취자여서 냄새 취자가 표현한 그 냄새는 스스로 개는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가 잘하는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에게 가장 귀한 특성은 냄새를 잘 맡는 것입니다. 약간의 훈련만으로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개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냄새를 잘 맡는 것이어서 군대에서는 군견으로 사용하면서 군인 대우를 해주고 국방의 역할을 맡깁니다. 공항에서는 마약 등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독유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과 친근한데 냄새도 잘 맡으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스스로 자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냄새 취자는 개가 스스로 잘하는 재능이 냄새를 맡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울곡자입니다. 울곡자는 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와 개를 의미하는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입구자가 사람을 의미할 때는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입구자가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곡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입이 있습니다. 입구자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입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견자에 해당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울곡자여서 울곡자가 표현하는 그 울다라는 것은 두 마리 이상 개가 모이면 우는 습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에서 애완용이나 반려견을 키울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 집 지키는 용도로 개를 키우게 되면 동네 개들이 가끔씩 유출을 해서 뒷동산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두세 마리만 모여도 서러워서 우는지 아니면 반가워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듣기로는 서글픈 곡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울 때도 있고 번갈아가며 울 때도 있습니다. 개들은 몇 마리가 모이게 되면 하늘을 향해 지저대는데 꼭 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달밤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울곡자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곡자는 2마리 이상의 개들이 하늘을 향해 짖는 것을 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잠잠할 묵자입니다. 잠잠할 묵자는 잠잠하다 또는 고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깜깜하다는 의미의 거물 흑자와 개를 의미하는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잠할 묵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거물 흑자에 해당되는 깜깜한 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견자에 해당되는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잠잠할 묵자여서 잠잠할 묵자가 표현하는 것, 잠잠하다라는 것은 깜깜한 밤에는 개들도 잠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도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해야 설명이 쉽습니다. 초저녁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는 온 동네 개들이 여기저기서 합창을 합니다. 주인이 아닌 누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 목청껏 짖어댑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지나여지고 깜깜한 밤이 되면 인기척도 없어지고 개들도 잠잠해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마치 쥐죽은 듯한 적막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공간적, 청각적 상황을 표현한 한자가 바로 잠잠할 묵자입니다. 깜깜한 밤의 어둠을 표현하는 거물 흑자와 청각적으로 아주 조용해야 할 마지막 대상인 개를 표현하는 개견자가 결합해서 어둠 속에 개가 잠잠함을 표현합니다. 즉 개만 조용하면 온 천지가 조용한 것입니다. 잠잠할 묵자는 깜깜한 밤에는 개들도 잠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그러할 연자입니다. 그러할 연자는 그러하다 또는 자연스럽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고기육자의 대명으로 쓰는 다롤자와 개를 의미하는 개격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다롤자에 해당되는 고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격자에 해당되는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그러할 연자여서 그러할 연자가 표현하는 그 그렇다라는 것은 고기 중에 개 같은 짐승은 불로 익혀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개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찬반 양론이 거셌습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개고기를 먹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전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보신탕이라는 말이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보릿고개를 넘길 수 없었던 가족들이 연명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봐야 할 한자가 바로 그러할 연자입니다. 그러할 연자는 고기를 의미하는 고기 육자의 부수로 사용되는 다롤자와 중심자인 개를 의미하는 개견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가 결합해서 개와 같은 짐승의 고기는 날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로 익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짐승 중에서는 소고기 정도만, 그것도 특정 부위에 한해서 6kg 먹는 것이고 나머지 고기는 날로 먹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짐승 중에 대표로 삼을 만한 것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개를 식용의 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할 연자는 개 같은 짐승의 고기는 불로 익혀 먹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감옥옥자입니다. 감옥옥자는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짐승을 의미하는 큰 개 견자와 말을 의미하는 말씀 한자와 개를 의미하는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옥옥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큰 개 견자에 해당되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견자에 해당되는 개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감옥옥자여서 감옥옥자가 표현하는 그 감옥은 이성적인 말이 양쪽의 개소리에 둘러싸인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옥은 여러 의미에서 불편하고 피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감옥이 싫은 이유는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감옥의 본질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죽음 이후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곳을 보면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감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요.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귀다툼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모든 감옥의 최절정 상태라서 아무도 이성적인 말을 하지 않고 사랑의 말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을 한자에서는 감옥옥자로 표현합니다. 보통 듣기 싫은 소리, 짜증나는 소리를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옥자는 이성적인 말이 개소리에 둘러싸여서 들리지 않는 곳이 감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개견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 획 한 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한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반복해서 시청함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은 이해를 위한 최고, 최선의 비법입니다. 한자와 함께하려는 그 수고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